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어.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일이 많더라고. 좀 해보니까 그렇게 되긴 힘들 것 같아. 좀 해보니까 그냥 난 못하겠더라고. 주위에서 다들 별로라 그러더라고. 시작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돈을 벌었다고 하면,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나도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중에서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은 저 정도면 나도 가능하겠는걸? 한번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게 되죠. 이 중에 아주 몇몇은 행동으로 옮겨서 시작이란 것을 하게 됩니다. 막 타오르는 불씨처럼 열의에 불타 열정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내가 봤던 그들이 했던 것처럼 말이죠. 사라진 사람들. 모두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신기하게도 매년 그리고 매번 시작한 사람들 중의 90% 이상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누가 그만하라고 떠밀기라도 한 것처럼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하고자 했던 그 일을 서서히 멈춰버립니다. 왜 이들은 버티지 못하고 거기서 사라지는 것일까요? 시작과 포기.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신가요? 이러기를 자꾸 반복하는 자신이 한심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실전 투자자 경매하는 직딩 아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쉽게 포기하는 이유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중에서 본인이 여기에 속하지는 않는지,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를 극복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과 부자의 삶도 따라오겠죠? 1. 나는 시간이 없어요. 오늘 하루 무엇을 하고 시간을 보냈는지 가만히 돌아보세요. 출근 시간에, 회사에서, 커피타임에, 점심을 먹고 남는 시간에, 인터넷 서핑 시간에, 퇴근 시간에, 그리고 집에 와서 잠들기 전까지 이런 시간에 무엇을 하셨나요?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 보셨나요? 잠을 줄이고 무엇인가 하려고 해 보셨나요? 지금도 의미 없는 유튜브를 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것 좀 대신해 줄래? 매일 시간이 없다는 말을 달고 살면서 누군가 내일을 대신해 주면 그 시간에 본인은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조금씩 줄이면 적게는 1시간에서 많게는 수시간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습관이 되어서 그 시간에 무엇인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 좀이 쑤시기까지 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마음 먹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나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물론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더 자고 싶어. 퇴근 후에는 쉬어야지. 운동은 다음에 하자. 그럴 땐 이 말을 떠올려 보세요.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듯이 행동한다.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듯이 행동한다. 이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그 일에 대해서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들이 나와서 뭐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시작을 하게 되면 몇 주나 몇 개월 만에 끝내버립니다. 늘 그랬듯이 말이죠. 실천 가능한 작은 목표를 만들어서 일단 하나씩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취감을 느끼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항상 하루, 주간, 매달, 연간 해야 할 계획들을 입력해 놓습니다. 그리고 하루, 한 주, 한 달
1년 동안 그 적어놓은 계획들을 마무리하면서 그 내용을 지워갑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내일부터 할 일을 5가지만 적어보세요. 노트나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 어디에도 좋습니다. 자주 손이 가는 곳이면 가장 좋겠죠.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힘들고 하지 못할 것 같은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해서 5가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순서가 정해졌다면 내일부터 가장 상단에 있는 일에만 집중하고 이것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세요. 다른 4가지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드디어 1번을 마무리했다면 리스트에서 그 내용을 지워줍니다. 시간이 가능하다면 2번째 일을 시작하세요.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1번을 끝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 많이 칭찬해 주세요. 내일 하루를 마무리할 때 다시 5가지를 적고 다음날 또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이런 식으로 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5가지 중에서 끝내게 되는 일들이 늘어날 겁니다.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뿌듯함에 만족스러운 하루하루가 삶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채워주게 됩니다. 3. 주위에서 해봤자 안 된대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많이 기울이시게 되죠. 특히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평가하게 되면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되고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넌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야. 이제 나이도 있고 인맥도 부족하고 돈도 없고 말이야.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내면서 나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은 나에게 알게 모르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 계단 오르려고 올린 발을 다시 내려놓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경매 투자에서도 몇 번 패차라면 주위에서 말합니다. 봐봐, 안 될 거라고 했잖아. 어려울 거라 그랬잖아.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야. 돈은 아무나 버니?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과 가까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주변에 이런 말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산다면 그 사람의 도전의 시계는 계속해서 멈춰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 지금 경매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패철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발전해 나가고 패철의 수가 줄어들며 낙찰받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점점 큰 수익이 남게 되는 것이죠. 최소한 지금의 모습보다 훨씬 나아지는 자신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경매 투자는 입찰가를 마지막에 본인이 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주위에서 어쩌고 저쩌고 말해도 결국은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주변의 말을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내 소신대로 밀고 나가야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해야 큰 수익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목표를 정해서 가는 과정에서 더 이상 남의 판단과 의견 때문에 나의 현재와 미래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긍정의 기운으로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4. 전에도 해봤는데 잘 안 됐어요. 여러분의 현재는 과거의 무수히 많은 판단과 결정에 모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지금껏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의 방식은 앞으로도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경매 투자 교육을 하고 있는 저에게 매일 수많은 이메일 상담이 옵니다. 정말 다양한 상황과 여건의 사람들이 저에게 앞으로 투자 방향을 묻거나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자산이 불려지게 되실 겁니다. 라고 방향성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수십 년 동안 살아온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는 마음과 바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투자자로서의 길을 가보지 않았고 경매 관련해서 책이나 영상은 대충 읽어보았지만 두려운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하지도 않았으면서 살짝 물에 발을 담궜을 뿐인데도 막상 해보면 잘 안 됐다고 안 될 거라고 부정적인 마음이 앞섭니다. 몇 주 해보고는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섣부른 판단을 하고 끝내버리기도 합니다.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쉬운 일만 찾아다니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산에 오르지 않으면 들판을 볼 수 없다. 산에 오르지 않으면 들판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고 노력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연습을 한 것이고 최선을 다해 본 루틴이 내 몸속에 남아있기에 다음번 일은 더 좋은 결과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5. 나는 그냥 안 될 것 같아요. 제 유튜브는 40대에서 50대 분들이 가장 많이 시청하고 있고 메일 문의도 가장 많이 옵니다. 이 나이의 분들은 어느 정도 자신의 일을 시작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를 통해 대부분 반복되는 일상으로 삶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만의 울타리를 친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것은 가능하고 이것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생각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경매투자 교육생분들 중에서 낙찰을 받아 수익을 내시는 사람들을 보면 폐차례도 다음날 또 물건 검색을 하고 시세조사를 하며 그 다음 주에는 현장조사까지 마치고 다시 입찰을 하러 갑니다. 이런 과정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나는 몇 번 해봤는데 왜 이렇게 낙찰이 안 되지 하면서 더 이상 입찰을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경매투자로 수익을 내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본인이 낙찰을 못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폐차례도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결국 낙찰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수익을 얻어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런 울타리를 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못할 일들은 없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어떤 목표와 꿈이 있다면 이래서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목표와 꿈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해야 할 일들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제가 경매 투자를 해보시라 권하면 수만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지 못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저 울타리 너머로 넘어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극복을 하고 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되는 이유만 있을 뿐이죠. 여러분이 자꾸 포기하는 5가지 이유를 정리해 봅니다. 1. 나는 시간이 없어요. 2.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3. 주위에서 해봤자 안 된대요. 4. 전에도 해봤는데 잘 안 됐어요. 5. 나는 그냥 안 될 것 같아요. 이 5가지를 극복하신다면 1년 뒤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삶에 가까이 가 있을 겁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투자할 경매 물건 검색하셨나요? 경매 투자를 직접 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아가고 계신가요? 경매 투자를 여러 번 해보고 경험이 축적된다면 부동산 재테크로 수익을 쌓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투자로 성공적인 수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